지난 24일에 천여 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 지정형이 된다는 소식에 보육 현장이 심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서 총 10개 유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이 10개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4개의 사립 유형인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공립 유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대부분 위탁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립 지정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 지정형으로 구분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부분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고 이 중에서도 73%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통상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지자체가 다시 위탁 공고를 내고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2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감사 결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한 번 원장이면 거의 종신으로 근무하고 30호봉이 원장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심지어 몇몇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하남시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대기자가 7,000명 정도 있었는데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운영하는 데도 수십 군데 있었고요. 원원수 변동이 없는데도 세출 예산이 한 해에 1억 4,200만 원이나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하남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늬만 국공립이지 사실상 사립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개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니까 지자체가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립인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청이 모든 교직원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사 수급도 교육청이 정하기 때문에 매년 몇 명의 신규 교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임용고시 TO가 정해지고 학기 초에 신규 교사를 발령합니다. 보통 한 학교에 4, 5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전근하게 되는데 이때도 교사가 희망하는 학교를 제시하고 교육청이 결정합니다. 학교 개보수도 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즉 국공립이라는 것은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청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지자체가 설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까지 해야만 국공립입니다. 이렇게 국공립의 정의가 명백함에도 과거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어린이집 앞에 국공립을 붙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냐 사립이냐라는 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통합기관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기관 형태를 정하지 않은 채 국공립 유형과 사립 유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공립이냐 사립이냐는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5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유보통합의 취지가 기관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데 이렇게 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립 유형을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하면 일단 가정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현 상태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푸르니 재단이나 한솔재단과 같은 위탁 운영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위탁 운영업체는 사업성이 강하다 보니 교육보다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니 원장이나 교사가 견디지 못하고 자주 교체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기업에서 실적 압박으로 퇴사하듯이 원장이나 교사가 업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면 위탁 운영업체와 같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즉,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립비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부는 사립비 비율을 줄이기는커녕 직장형으로 구분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의 비율을 줄이고 국공립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통합기관의 형태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시행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초과할 때 교사를 초과 배치한다는 내용뿐입니다. 향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이면 교사는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건데 하나마나한 것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이런 형식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기관의 형태부터 정하는 겁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원칙에서 통합기관의 형태를 시급히 정해야 합니다.